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강하게 나타났다. 뭐 어떤 부분은 좋은 소식일 것 같잖아요. 소비가 좋아진다. 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드뉴스는 굿뉴스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경기 전망이라든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도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 금리 인하를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금리 인하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주 야심차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 경기 부양에 나서는 정부, 뭐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사통장에 대한 그런 비과세, 절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이 드디어 첫 AI폰 갤럭시 S24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뭐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요.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갤럭시 S24의 기능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라든지, 이 스마트폰 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증시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미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하락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슬슬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둘 다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수 포인트 보시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5% 하락했어요. 하락이 연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되지 않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9,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계속 내리고 있죠. 뭐 가격 인하 이런 얘기 있어서 유럽에서도 가격을 내린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떨어진 모습이 있지만, 반도체는 뭐 크게 내리지 않았고, 또 오히려 뭐 AMD 같은 경우는 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국채 금리의 움직임, 베이지북 이런 것들을 주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매 판매가 늘어났어요.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 뭐 소매 판매 잘 되면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소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물 경제 약 70%, 약 3분의 2 정도로 되어 있죠.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미국 경제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좋아졌다라는 것은 경제가 건전성을 띠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쁜 소식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시장에 적용됐었던 부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의 경기 부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니들이 금리를 많이 올려갖고 경기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닌데 경기 좋은데, 네, 우리 물건 잘 팔리는데, 사람들 소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 거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때는 더 좋은 게 좋잖아요. 경기도 좋아져서 물건도 잘 팔리는데 자재값도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려서 돈도 잘 버는데 이자도 내려가가지고 네, 금융 비용도 축소된다. 그럼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약간 설레발을 친 부분도 좀 있었어요. 네, 금리를 뭐 6번, 7번 내린다 뭐 이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부분이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올해는 적당합니다. 그 다음 해에 됐을 때는 금리 인하의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5월 달에 금리 인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3월이라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57%까지 떨어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세계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유가가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킹 달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매도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환율이 올라가서 매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종합해 본다라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단 아직까지는 둔화되는 모양새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좀 서두르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어차피 가야 되는 순리대로 그냥 간다. 발 맞춰서 간다.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하락에 너무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금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 10년 만기 10년물 국채금리가 4.1%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4.35%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격차가 이제 0.25밖에 안 나네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장단기 국채금리만 다시 역전이 된다 그러면은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거 조만간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좀 생각하시고 저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024년과 2025년도에 매우 강력한 파워, 힘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되지만, 경제적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여기다가 중국의 GDP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성장률은 5%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진은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수요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인구도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됐는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네,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겠죠. 자, 종목들을 보시면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테슬라는 2% 정도, 1.98인가요? 이 정도 내렸습니다. 독일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다.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냐?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도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애플은 약보합이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 다 약보합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대부분이 그냥 0. 몇 %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AMD도,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장중에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후반부에 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 외에 기업들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미국 증시장에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국내 증시만 이제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투매를 통한 주가 하락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얼마나 빠르게 반응시킬 것이냐죠. 오늘 아침까지 떨구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냥 바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 불안합니다. 왜냐면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때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때리고 올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보통은 투매가 나오면 다음날 한 번 더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제 쫄렸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던지면서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떨어지면서 시작한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자 이 얘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에 심혈을 기울인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 국내 증시를 띄우자 이런 식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참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요.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전히 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사죠,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 받기 위해서죠. 이 혜택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계좌 하나에다가 예금, 적금, 그 다음에 ELS 이런 것들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합시켜 놓고 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 금융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 혜택을 주는 거, 그 제도잖아요. 대신에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사의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5년 만기라서. 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이 얼마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일반형 500만 원에 서민형을 1000만 원으로 늘렸다.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연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건데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1억을 넣을 수 있었잖아요. 2천만 원에 이자 소득이 2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1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1억 원쯤 됐을 때는 2% 정도 발생하니까 그 정도 시점 됐을 때, 그러니까 한 4년 차, 5년 차쯤 됐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렸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1억 2천만 원까지 납입해서 103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비과세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걸 약간 이사 제도를 좀 활용하시려면은요, 계좌를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는 요 정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2배로 늘어났어요. 일단은, 연간 이제 4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5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500만 원.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뭐, 좀 늘어났다. 네, 늘어났다. 그렇게까지 큰, 네, 효과는 못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모습들이 좀 있죠. 기업들이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기업 밸류업, 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거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재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고 계획 기재 자체는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다. 뭔 소리냐면, PBR 지표가 낮은 곳,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즉, 자산이 많은데,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름을 또 영어로 지어놨어요. 네이밍 앤 쉐이밍. 네, 가로 열고 공개 망신. 네, 공개 거론해서 망신 주기. 이 전략을 검토 중이래요. 그러니까 땡땡땡 기업은 돈도 많은데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도 안 해주고 주가도 부양시킬 생각이 전혀 없대요. 이렇게. 누구 생각일까요? 얼레리 꼴레리 누구는 어쩌고 쟤네는 돈도 안 준대. 뭐 이런 건가? 네. 나는 이게 뭐 어째서? 네. 우리 회사 돈, 참, 이제 어이가 없네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거 이름, 이렇게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어째서, 그런데? 그리고 이걸 찾아서 보는 것도 없죠. 뭐, 신문 일면에도 대서특필해가지고, 얘가 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이밍 앤 쉐이밍, 이게 뭐 달라고 하는 전략이란 말이죠. 이거 말고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지 않는 그 범위만큼 세금을 더 많이 때려버린다라든지 그런 거 있죠. 너희들 뭐 이게 유보율이 이렇게 많은데 유보율을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뭐 한 5만 % 이상은 갖고 있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용 부분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배당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전략들 세우면 안 되나요? 물론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는 없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개 거론해서 망신을 왜 주는, 줘서 어쩔 건데. 네, 그런 생각인 거죠. 공매도, 자사주, 배당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건 새로운 게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에서 이제 배당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왜 3월로 해? 그 전에 미리 발생하면 안 되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아무튼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겠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말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분기 배당 역시도 땡겨가지고, 그렇게 먼저 배당금을, 네, 알려주고, 네, 투자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약간의 변수들은 좀 줄어들게 대신에 배당금을 알려주는 그 시점부터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울 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뭘 한 건데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사, 네이밍 앤 쉐이밍, 네, 알았어요. 네. 별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일단 뭔가 의지가 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뭔가 관심이 있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만 풍겨도 네,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네, 시장에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냥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삼성이 첫 번째 AI 폰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 이거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알게 됐는데 갤럭시 언팩 2024 이렇게 됐는데 AI가 네,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 모양 그 다음에 기타 사양 가격은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하던데 가격은 울트라 같은 경우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일반 그 S24, 24 플러스 이런 것들은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AI가 탑재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CNN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삼성이 AI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이 지금 노선을 아주 잘 타고 가는 겁니다. 자, 몇 년간 스마트폰의 혁신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AI를 집어넣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완전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카메라 싸움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이제는 AI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어떤 부분이 좀 생겨났냐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은 가장 먼저 실시간 통역 요거를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가 한국 식당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핸드폰이 자동으로 그냥 내가 말한 내용을 그냥 말로 풀어서 해주는 거야. 한국말로.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한국 사람이 이제 뭐라고 답변해 주잖아요. 이렇게 된장찌개는 9,000원이고요. 등등등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게 그 사람이 말이 끝나자마자 영어로 나한테 들리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통역기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해갖고 내가 듣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통역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이제 영어 공부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들마다 이제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다 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구글 예전에 구글 글라스 기억나세요? 이제 그 안경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그 수트 쓰고 있으면 막 그 화면들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금도 이런 기능들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그걸 딱 이제 그쪽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화면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걸 서클 투 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은 그 제품에 대한 뭐 가격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딱 하고 뜬다는 이야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 팬케이크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걸 동그라미 치면은 여기에 대한 가격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이 구글 검색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구글이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꽃 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꽃인지 이런 것도 다 해주잖아요. 네이버도 이런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온 디바이스 AI예요. 즉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이제 지금 이 S24 같은 경우는 1월 말 2월 달이 돼야지 실제로 이제 되죠. 1월 29일부터 사전 판매이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에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네, 판매는 언제부터 되는 거지? 네. 한국에서 사전 판매는 29일인가 부터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다음 달이나 돼야지 아마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사고 싶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생성형 AI, 이 생성형 AI도 사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걱정하는 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비디오 편집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편집 이런 것들이 AI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등산을 가면서 경치 사진을 딱 찍었는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뭐 그런 행글라이더 이런 걸 그리고 싶어. 그럼 그걸 동그라미 치고 행글라이더 넣어줘. 그러면 그게 넣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눈이 오는 걸로 만들어줘, 밤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옆에 강아지를 그려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이게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가능해질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시연하는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사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만들었다가 없앴다 이런 것도 다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PC로만 작업이 가능했었던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서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구글, 서클 투 서치, 그 다음에 뭐 동시통역, 그 다음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편집 기능, 이것만 보더라도 그 핸드폰을 사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휴대폰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들은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모델로 해서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일단은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라든지 슈퍼사이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삼성에게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강한 소비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금리 인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 동향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점이 일어나진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 이사 쪽에서 혜택을 더 확대를 하고, 기업들에게는, 기업 재고, 가치를 올리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라. 안 주면 망신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고 싶지 않고요. 자, 삼성이 첫 AI 폰 S24를 공개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왜냐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에게는 상당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포토샵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AI, 생성형 AI 기능 적용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폭발적인 부분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폰에서의 일어나는 그 AI를 활용한 부분이라, 이거는 확실히 대단한 기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자고요. 아직은 출시가 안 됐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사용 후기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꽃은 없다고 했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꽃 피기 직전에 흔들리는 시련의 시기일 수도 있다. 참아내고 극복하라. 당신의 꽃밭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 또 최근에 1월달에 기대감 많이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텐데, 그냥 하루 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짜증나죠? 곧 끝납니다. 이런 시기들이 또 지나가야지 더 큰 상승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직 1월달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얼마큼 하려고 했었어요? 2024년, 2025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원래 가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꿋꿋하게 가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싸게 사면 좋지 않습니까? 싸게 사는구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항상 돈이 없어서 문제지. 기회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 잘 되실 거예요. 자, 좋은 기운들 가지고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